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 인술의 현장 전정희 대기자입니다. 여러분, 한국 근대사는 사실은 격동의 세월을 보내지요. 그 격동의 세월에서 일제에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한국이라는 것은 참으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그러한 조선이었었습니다. 특히 백성들은 콜레라 등 숱한 질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의료 기술이 도입되면서 점차 백성의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대 의료 기술이라는 건 근대 인술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펼치려는 의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직접 현장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백성들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이 근대 인술의 현장을 통해서는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근대 의학을 출발시킨 인술을 펼친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봄으로써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성장시키고 국민 건강을 발전시켜 왔는가를 좀 더 살펴보고자 마련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는데요. 오늘은요, 미국 출신 의사 포사이드라는 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3월에) 전라북도 망경강 하구에서요, 서양 의사가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강도당한 사람은요, 포사이드라는 미국 의사입니다. 이분은 키가 한 180 정도 되시고요, 훤칠하게 잘생기신 분이에요. 이분은 1904년 6월에 고향 미국 켄터키주를 떠나서 조선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듬해 3월에 망경강 하구에서 심각할 정도의 상해를 입습니다. 포사이드라는 분이 그러면 전주에서 전주와 군산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목천포라는 곳에서 왜 상해를 입었을까요? 이분이 전주에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분들에게 당연히 돈을 받지 않지요. 그런데 전주 시내에 상업을 해서 쌀 유통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이진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이진사라는 분이요, 포사이드에게 아주 지독한 독감을 치료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분이 되게 감동을 받고 포사이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1905년 3월이었죠. 자신의 목천포에 있는 동생이요, 강도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상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사는 포사이드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내 동생을 좀 진료해 줄 수 없는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사이드는 목천포에 사는 이경호, 이진사의 동생이죠. 이분을 보살핀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군산으로 나가서 군산진료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치료한 이경호 씨가 어떠한가를 보살피기 위해서 또 한 번 그 집에 갑니다. 그 집에 재차 가서 그날 날이 저물어서 거기에 자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밤중에 강도들이 양반집을 덮쳤습니다. 덮쳤는데 군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냥 키가 180 이상이라니까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고 있는데 그의 방에 옷이 걸려 있습니다. 딱 봐도 저건 일본군 제복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 정도로 옷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도들은 군도로 무자비하게 내리칩니다.
일본 군도로 내려쳐요. 그래서 30대의 포사이드는 강도들의 머리를 맞고 귀가 잘리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피가 낭자해요. 주민들에 의해서 군산진료소로 이송이 됩니다. 거기에서 응급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상해 정도가 너무 심해요. 두개골이 파손됐을 정도니까요. 경성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된 포사이드는요, 세브란스 병원장 에비슨 등으로부터 정성스러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두개골이 일단 다쳤고 귀의 일부분이 잘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포사이드는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자 자신은 전주로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에비슨 원장 등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남으로 다시 내려가서 전주, 군산, 목포 등을 돌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늘 전염병이 창궐하는 매해 여름마다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현장에 늘 있었던 거죠. 19세기 후반에 비로소 이제 전염병에 대한 방역위원회 이런 것도 조직이 됩니다. 앞서 말한 세브란스 병원장 에비슨 같은 분이요, 방역위원장이에요. 당연히 포사이드 역시 지방의 방역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포사이드는요, 고아들을 돌보고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하다 결국 병이 악화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에비슨, 헌트 이런 의사들이요, 당신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여기서는 도저히 치료하기 어렵다. 본국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라 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포사이드가 생각해도 이거는 도저히 통증을 견딜 수 없고 계속 상처는 악화되고 하기 때문에 귀국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1906년 귀국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려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사랑을, 조선 사람들의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당신의 고향에 돌아가서도요, 대학과 교회를 돌면서 또 미국 의사협회 이런 데다 호소를 합니다. 미국 의사협회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의료기술을 갖고 있는지 절실히 깨달아야 된다. 또 지금 동양이나 중남미에 많은 사람들이 약이 없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특히 조선에 대해서, 조선이란 나라에 전염병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호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9년 무렵이 됐습니다. 몸이 호전됐어요, 포사이드가. 그래서 나는 다시 조선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지 않죠. 세상에 그 험한 상황을 당하고도 조선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당시에 미국에서 조선 들어오려면 대략 한 달 반에서 2달 이렇게 걸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포사이드는 조선을 사랑한 나머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디를 가냐면요, 목포진료소로 갑니다. 거기 가서 목포진료소 원장을 합니다. 그러면 목포는 주로 해안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 섬 지역 환자들을 다 치료를 하는 겁니다. 또 목포는 제주도가 가깝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뭐
의료의 불모지죠. 서양 의료의 불모지죠. 그런데 포사이드는 목포 진료소에서 후학들을 기르면서 조선인 후학들을 기르면서요. 그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들어갑니다. 소위 이제 순회 진료를 나가는 거죠. 나가서 많은 제주도민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가르쳤던 목포 진료소에서 가르쳤던 자원자들을 남겨요.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계속 제주도민들을 좀 돌봐라. 이렇게 남깁니다. 그래서 목포를 중심으로 포사이드는 계속 1909년 무렵 이후에 활동을 합니다. 그러던 이제 4월쯤 그 광주 기독병원에서요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의사 오웬, 한국 이름으로는 오기원인데요. 이 오웬이라는 의사가 폐렴에 걸린 거예요. 목포에 있는 포사이드에게 연락을 합니다. 빨리 광주로 와라. 지금 오웬이 폐렴으로 숨지기 직전이다 라고 급전을 때립니다. 이 말을 듣고 포사이드가 목포에서 광주로 향합니다. 그래서 광주 진료소를 한 15km 정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조선에는요 나병 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확히 한센병 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소위 옛날 말로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은 남쪽 지방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1930년대 기준으로 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사이드가 영산포에 내려서 광주로 향하는 길가에 가다가 어떤 여인이 손을 내밉니다. 살려달라고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보니까 그 몰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자분이 그냥 떡진 머리에 코는 뭉개지고 손은 붕대가 맞고 이런 식인 거죠. 발은 집신 한 짝 신고 다른 쪽 발은 뭔가 헝겊으로 감았고 이런 몰골이 말이 아닌 상황의 여인이 포사이드를 보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이분이 내립니다. 내려서 주저하지 않고 그 여인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서 말에 태웁니다. 전염병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서양 사람이 조선 여인을 끌어안아서 말에 태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포사이드가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재촉합니다. 포사이드는요, 그 사람을 데려와서 씻깁니다. 그리고 치료에 들어갑니다. 이분을 짧게 치료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거처를 새로 만들어줬어요. 광주 양림동 옆에 봉선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옹기까마 굴이 있었어요. 옹기 만드는 옹기터지요. 사람들이 나 환자를 다 싫어하니까 버려진 옹기 안에 숙소를 정해주고 진료소로 삼는 거죠. 소문이 금방 나겠죠. 많은 나 환자들이 몰리겠죠. 이것이 광주 나병원의 시초입니다. 광주 나병원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포사이드는 이처럼 광주 나병원을 사실상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여수의 애양원이 되게끔 했지요. 또 그것이 일제강점기 때는 소록도 자해병원, 나병원하고도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포사이드는요, 강도 상해에 따른 병세가 점차 악화되고 그다음에 스프루병으로 고생도 하고 진료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해외 선교부가 포사이드에게 간곡히 권하죠. 위험한 상황이니 들어오시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1911년 4월에 많은 나 환자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목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를 떠나서 고향 켄터키주로 돌아가고요.
아쉽게도 포사이드는 한국에서 그런 엄청난 강도상해 사건 때문에 결국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40대에 숨지고 마는데요. 정말 그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한국민에 대한 사랑은 한국을 떠나서 7년여의 기간 동안에도 한시도 한국을 잊은 적이 없고 구호 활동을 그곳에서 간접적으로 모금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짧은 생애를 살다간 포사이드의 위대한 삶의 여정입니다. 조선인을 사랑한 환자들을 위한 박애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분의 이 어떤 뭐랍니까 선한 영향력이요 큰 인물을 낳기도 합니다. 어떤 인물이냐면요, 최흥종이라는 독립운동가이자 목사예요. 또 사회사역가이고 교육자예요. 이분은 대한제국기에 순검이라는, 순검은 경찰이라고 봐야 되겠죠, 했는데 사실상에 주먹개나 쓰는 왈패였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광주 양림동에 뭐 건물을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막 이러니까요, 부하가 났던 모양이죠. 공사 현장에 와서 맨날 회방을 놔요. 이 회방 놓은 사람을 순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유진벨이라는 분이요 걷어들여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최흥종에게요 긴급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서양인 의사 한 사람이 온다. 그 사람을 안내를 해서 이곳까지 모셔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중을 나가요. 마중을 나가서 포사이드를 안내를 하는데요, 그렇게 가다가 포사이드가 조랑말에서 내리더니 그 여인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을, 문둥병 여인을 안아서 말에 태우는 거 아닙니까? 저 병자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안아서 말에 태우고 치료를 하는데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뭔가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분의 삶은 그 순간부터 180도 변화가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일제강점기 때 구라 운동, 그러니까 나병에서 나병을 퇴치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고 시위를 한 거죠. 그런 운동과 고아들을 역시 거두는 사회사업, 또 목사로서 목회, 그리고 3.1운동 전후로 해서 독립운동, 이런 거를 하신 분이 최흥종입니다. 조선 사람 가운데 이보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3.1운동 때 독립운동도 한 소위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보한이라는 인물은요, 목천포에서 포사이드가 상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집 주인이 누구죠? 양반? 이경호라고 했습니다. 이경호의 아들이 이보한이에요. 이분이 포사이드를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전주에서 포사이드가 고아들을 모아서 전주 고아원을 차렸어요. 이보한이 이를 돕습니다. 이보한이 포사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길거리에 나가서 떠도는 아이들을 전부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먹이고 입힙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이분은 애국의식이 강해서 1919년 3.1운동 때 자기가 거두는 거지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 이보한의 삶은 포사이드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로 포사이드가 뿌린 선한 영향력의 결과인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포사이드에 대한
근대 인술의 현장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전라북도 익산 만경강 하구에 가시면요, 이름도 없는 동네 목천동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예전 지명으로 목천포입니다. 강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 목천포를 중심으로 진료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던 포사이드의 삶이 녹아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혹시 가셔서 많은 여러분들께서 여행도 하시고 포사이드의 삶도 되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러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